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일루미나티의 마지막 멤버 멋진 기영입니다. 로키 드라마에서 시작한 멀티버스로 인해 다른 유니버스에 존재하는 수많은 변종들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이번 영화를 통해 무려 4명의 스트레인지가 등장했습니다. 838 유니버스에 존재하는 일루미나티까지 엄청난 수의 인물들이 등장했는데요. 과연 이번 시간에서는 어떤 인물들이 순위를 차지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38 유니버스에 등장한 크리스틴 팔머입니다. 일루미나티와 협력하고 있는 연구원이며 멀티버스에 대한 해박한 지식 덕분인지 보험 갈리아스의 화로를 이용해 악령들을 퇴치하는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화로는 1편에도 등장했지만 스트레인지가 사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던 유물이었죠. 다만 모든 유니버스의 스트레인지와 이어지지 않는 운명으로서 쿠키 영상에 등장한 클레아로 인해 3편에서는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스트레인지 2편의 핵심 인물 아메리카 차베스입니다. 여성들만 살고 있는 행성에서 태어난 인물이며 원작에서는 완다의 아들 위칸이 창조한 세계인데요. 현재까지 유일하게 멀티버스를 이동할 수 있는 인물이자 포털의 충격파를 이용해 건물을 부수거나 강화 유리를 파괴하는 등 공격력도 상당한 편이었습니다. 초반까지는 괴물에 쫓겨다니는 모습이었지만 스트레인지의 믿음으로 능력이 각성되었으며 카마르타지에서 마법까지 배우는 등 앞으로 등장할 영 어벤져스에서 가장 활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모든 유니버스를 통틀어 딱 한 명만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멀티버스를 이동해도 인커전이 발생되지 않았던 것이겠죠. 838 유니버스에 등장한 캡틴 카터입니다. 와디프에 등장했던 카터와 다른 유니버스로 보이지만 스펙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진기까지 달고 열심히 싸웠지만 애초에 전투가 성립되기엔 전력 차이가 심하게 났기 때문에 별다른 위협도 되지 못한 채 아주 잔인하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허리가 잘리며 사망하는 연출은 와디프에서 좀비 캡틴이 사망하는 모습과 일치했었죠. 일루미나티의 지성을 맡고 있는 미스터 판타스틱 리드 리처드입니다. 그토록 팬들이 염원하던 존 크레신스키가 배역을 맡으면서 마블 캐스팅팀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보여준 장면이었죠. 스트레인지를 죽인 것에 대한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드림워킹으로 빙의한 완다를 저지하려 노력했지만 쓸데없이 블랙볼트의 능력을 언급한 탓에 일루미나티가 전멸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역대 MCU 역사상 가장 끔찍한 최후를 맞이한 인물이었죠. 특히 토니 이상의 지능을 보유한 인물이자 정복자 칸과 굉장히 연결점이 많아 보이는데요. 그가 사용했던 텔레포트는 TVA 요원들이 쓰던 텔레포트와 굉장히 유사한 연출 방식을 띠고 있으며 인커전을 비롯해 멀티버스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점 등으로 인해 훗날 계속 존재하는 자가 멀티버스를 정복하는데 큰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떻게 보면 관리자가 죽어야 멀티버스가 파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커전이 발생되고 멀티버스의 연구가 진행되듯 일종의 타임 루프설도 가정해 볼 수 있는데요. 향후 개봉될 판타스틱4 영화에서 어떤 스토리를 풀어갈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루미나티 멤버 중 유일하게 생존한 모르도입니다. 어느 유니버스든 스트레인지와 크게 사이가 좋지 못한 모습인데요. 838 유니버스의 소서러 슈프림이지만 수갑을 찬 스트레인지에게 유효타도 먹이지 못한 채 되려 본인이 수갑을 차면서 마법이 봉인되는 등 굴욕을 면치 못했습니다. 쓸데없이 스트레인지를 감시하느라 일루미나티가 전멸하는데 일조한 상황이었는데요. 아쉽게 큰 활약은 보여주지 못한 관계로 다음 소서러 슈프림에게 순위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인지의 사이드킥에서 무려 소서러 슈프림으로 승진한 웡입니다. 카마르타지를 이끄는 든든한 수장이자 한때 도서관 사서였던 만큼 에이전트와 못지않은 방대한 지식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카마르타지를 찾아온 다른 마스터들이 모두 그에게 경의를 표할 정도였죠. 살짝 버겁긴 했지만
완다가 보낸 가르간토스를 저지했으며 타오 만다라를 이용해 잠시나마 완다를 가두는 등 스트레인지 못지않은 큰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절벽으로 떨어졌음에도 겨우 생존함으로써 현재까지 유일하게 운다고어 산에서 돌아온 마법사로 등극했습니다. 수갑을 채한 스트레인지를 상대로 패배한 모르더보다 훨씬 활약이 좋은 편인데요. 특히 꿈속에서 나체로 돌아다닌 것으로 보아 시크릿 워즈에서 나체 웡이 등장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루미나티의 멤버 캡틴 마블입니다. 캡틴 마블에서 캐럴의 친구였던 마리아 램보가 838 지구에서는 캡틴 마블이 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616 캡틴 마블 못지않게 엄청난 활약을 시전하면서 유일하게 완다의 드림워킹을 잠시나마 흔들리게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후 완다가 다리를 절뚝거릴 정도로 영화 내에서는 가장 치열한 전투를 선보였는데요. 다만 신체 내구도가 낮은 것인지 광자 에너지가 모두 없어져 버린 탓인지 동상에 깔려 압사당하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스트레인지를 숙청한 장본인 일루미나티의 블랙 볼트입니다. 과거 인휴먼스에서 블랙 볼트를 맡았던 앤슨 마운트가 동일하게 출연했습니다. 단 한마디 대사로 사람을 분쇄시킬 정도의 위력으로서 어릴 적 자신의 부모까지 사망시킨 전례가 있었는데요. 다만 완다에 의해 입이 사라지면서 음파가 몸속으로 퍼진 탓인지 그만 뇌가 터지면서 사망했습니다. 특히 인휴먼스에서 아주 뜨거운 배드씬을 선보이며 등장했는데요. 어떻게 소리를 내지 않고 배드씬이 가능한 인휴먼스 드라마에서 자신의 부인이었던 메두사 역시 바리깡의 머리가 잘리며 능력을 잃게 되는 등 부부끼리 머리 쪽으로 트라우마가 생길 지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쉽게 퇴장했지만 이후의 작품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루미나티의 진정한 리더 찰스 이그제비어입니다. 블랙볼트가 가장 강력하다고 언급되었지만 등장씬이나 전투씬 등을 고려했을 때 일루미나티의 최종 병기로 묘사되었는데요. 허무하게 쓰러진 다른 멤버들과는 달리 거의 완다를 구해줄 뻔했지만 아쉽게 목이 꺾이면서 사망했습니다. 만일 세레브로가 있었더라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스트레인지를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인지 616 스트레인지를 누구보다 믿어주었는데요. 이때 대우표에서 과거 자신에게 했던 대사를 그대로 오마주하면서 엑스맨을 알던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었죠. 찰스는 사망했지만 본격적으로 엑스맨의 등장을 알린 역사적인 장면이자 향후 제임스 맥어보이가 그 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초반 괴물에게 사망했던 디펜더 스트레인지입니다. 완다가 보낸 괴물선에서 정리되었던 만큼 영화에서 보여준 능력으로만 치자면 다른 유니버스의 스트레인지보다 살짝 떨어지는 편이었는데요. 사망한 채로 차베스와 함께 616 유니버스에 떨어진 뒤 오리지널 스트레인지가 빙의하여 좀비 스트레인지로 각성하는 등 비주얼적으로 가장 센세이션한 임팩트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순간 차베스의 능력을 이용하는 모습에서 기존의 스트레인지처럼 데이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성향이 드러난 인물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차베스 역시 스트레인지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결국 스트레인지가 마음을 고쳐먹는 계기가 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습니다. 다크홀드를 소유했던 시니스터 스트레인지입니다. 크리스틴과 맺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다른 유니버스의 스트레인지에게 빙의하여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죽여버리는 살인자나 다름없는 인물이었는데요. 또한 무분별한 드림워킹으로 인해 인커전을 일으키는 등 MCU에서 손꼽히는 학살을 저지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크홀드와 크리스틴을 교환하자는 제안을 걸었지만 스트레인지와 클래식 음악 대결을 펼치게 되었으며 하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는지 그만 본인이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다크홀드를 보유했던 만큼 상당한 마력을 지닌 것으로 추정되며 과연 그가 이기지 못했던 상대가 누구인지 앞으로의 이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인지 2편의 진주인공 닥터 스트레인지입니다. 상대했던 빌런이 워낙 넘사벽이었지만 다른 멀티버스의 스트레인지 이상으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잠깐이었지만 미러 디멘션으로 완다의 추격을 저지했으며 하수고를 따라오는 완다를 집안을 무너뜨려 시간을 벌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크홀드를 얻은 시니스터 스트레인지를 클래식 음악으로 날려버리는 등 타임스톤과 비샨틴의 책 다크홀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전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스트레인지 1편에서
자택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을 정도로 클래식 음악에 대한 조예가 깊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다크홀드를 통해 디펜더 스트레인지의 몸으로 드림워킹을 시전하며 또 한 번 완다를 저지하는 등 완다를 막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인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일 모르도가 헛짓만 하지 않았더라도 일루미나티의 전멸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회상으로만 등장했던 일루미나티의 멤버 슈프림 스트레인지입니다. 와디프의 스트레인지 슈프림과 이름은 비슷하지만 다른 인물이었죠. 다크홀드 뿐만 아니라 무려 비샨티의 책까지 보유했던 인물로서 그야말로 템빨로 보자면 가장 강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타노스를 죽인 건 역시 슈프림 스트레인지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인커전을 발생시킨 대가로 블랙 볼트에게 사망했지만 만일 슈프림이 있었더라면 완다를 저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차베스의 말처럼 일루미나티의 오만함이 결국 파멸을 불러일으킨 셈인데요. 타노스에게 타임스톤을 빼앗겨 결국 다크홀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스트레인지를 죽인 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스트레인지조차 넘보지 못한 현존 최고의 절대 강자 완다 막시모프입니다. 혼자서 카마르타즈를 초토화시키는가 하면 스트레인지의 미러 디멘션까지 간파했으며 다른 유니버스의 일루미나티까지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등 역대 마블 빌런 역사상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합을 주고받았던 이전 빌런들과는 달리 캡틴 마블과 찰스를 제외한다면 제대로 된 반항조차 힘든 상태였는데요. 슬링링까지 파괴하면서 도망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며 다크홀드로 무장한 좀비 스트레인지와 웡의 공격까지 순식간에 파괴해버렸습니다. 만일 비샨티의 책을 얻은 슈프림 스트레인지가 살아있었더라면 완다를 저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카오스 매직을 기반으로 한 헥스를 비롯해 한층 강력해진 염동력과 마인드 컨트롤은 와디프의 닥터 스트레인지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절대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영화에서 완다를 저지할 아이템으로 등장했지만 아쉽게 불타버린 비샨티의 책입니다. 오시투르가 쓴 백마법이 적혀있는 책으로서 오시투르는 아가모토의 어머니이기도 하죠. 와디프에서는 비샨티의 보호 주문을 통해 인피니티 스톤의 모든 공격을 방어하는 등 제대로 묘사되었더라면 완다를 저지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슈프림 스트레인지의 전적으로 보아 타노스를 물리칠 정도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정도로 사라지기엔 상당히 위상이 높은 책이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큰 편입니다. 스트레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엄청난 강자가 등장했습니다. 영화 초반 눈알 괴물이 등장할 당시 똑같은 인물이 무려 3번이나 도망가는 장면이 포착되었는데요. 거의 타임스톤급 능력을 보여준 장면이었으며 아마 그토록 찾아 헤매던 비샨티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가장 강력한 절대 강자였습니다. 멀티버스가 등장하면서 다른 유니버스의 변종들을 관람하는 건 역시 영화의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일루미나티 멤버였던 판타스틱 4와 엑스맨, 블랙볼트를 다시 한번 만나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